집에서는 10분도 집중하지 못하던 사람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카페에 가면 몇 시간씩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이어폰을 낀 채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몰입하죠.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 사람들의 사소한 움직임까지 신경이 쓰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심리학자들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현상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카페가 아니라 사이클 경기장이었습니다. 1898년 미국의 심리학자 노먼 트리플렛은 사이클 선수들의 기록을 분석하다 이상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선수들이 혼자 달릴 때보다 다른 선수와 함께 달릴 때 기록이 더 좋았던 것이죠. 그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직접 실험을 진행합니다. 트리플렛은 인디애나 지역의 아이들에게 낚싯줄리를 감게 한 후 두 가지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릴을 감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다른 아이와 함께 경쟁하듯 릴을 감는 상황이었죠. 그 결과 아이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훨씬 빠르게 릴을 감았습니다. 이 실험은 이후 심리학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의 출발점이 됩니다. 바로 사회적 촉진이라는 심리적 현상이었죠. 쉽게 말해서 인간은 누군가 주변에 있을 때 각성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사람이 있으면 성과가 좋아진다면서 왜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함께 시험을 보면 망할까요? 왜 사람들 앞에서 발표만 하면 눈앞이 노래질까요? 왜 누가 뒤에서 쳐다보는 순간 평소 하던 일도 실수하게 될까요? 이 의문을 본격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입니다. 1965년 그는 매우 유명한 이론을 발표합니다. 타인의 존재가 인간의 각성 수준을 높인다는 이론이었죠. 그런데 각성 수준이 올라갔을 때 잘하는 일은 더 잘하고 익숙하지 않은 일은 오히려 더 못하게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충분히 연습한 문제, 단순 반복 작업, 이미 숙련된 업무는 누군가 옆에 있을 때 성과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처음 배우는 공부, 복잡한 계산, 창의적인 사고, 어려운 시험처럼 실수가 쉽게 발생하는 작업은 오히려 압박 때문에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이언스는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아주 독특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는 미시간 대학교 연구실에서 바퀴벌레들에게 두 종류의 미로를 통과하게 했죠. 하나는 단순한 직선 형태의 미로였고 다른 하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미로였습니다. 연구팀은 바퀴벌레 혼자 미로를 통과하게 한 경우와 다른 바퀴벌레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미로를 통과하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실험 결과 쉬운 미로에서는 다른 바퀴벌레가 지켜볼 때 속도가 더 빨랐죠. 하지만 복잡한 미로에서는 오히려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이 연구는 인간뿐 아니라 생물 전체가 타인의 존재에 의해 수행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카공족들과도 연결됩니다. 카페는 사회적 촉진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누군가는 공부하고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책을 읽죠.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다는 감각이 강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는 집중하지 못하다가도 카페에만 오면 갑자기 집중이 잘 됩니다. 이미 익숙한 작업일수록 이런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죠. 영상 편집, 규격화된 문서 작업, 암기 복습, 블로그 글쓰기 같은 일이 그렇죠. 카페의 적당한 소음과 타인의 존재가 뇌를 적절히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조용한 공간보다 적당한 수준의 백색 소음 환경이 창의성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카페에서 집중력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외부 자극에 민감한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옆 사람의 움직임이나 대화 소리에 쉽게 신경이 분산되고 여러 자극이 동시에 들어오면 인지 자원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특히 새로운 내용을 배우거나 깊은 사고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독일 출신의 영국 심리학자 한스 아이젠크는 이런 현상을 외향형과 내향형의 차이로 설명했죠. 그에 따르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본래 기본 각성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카페처럼 자극이 많은 공간에 들어가면 쉽게 과부하 상태가 되죠.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이 있어야 집중력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카페는 에너지를 자극하는 공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뇌를 과열시키는 공간인 셈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도 발견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있는 것보다 누군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196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니콜라스 코트렐의 실험 결과
사람들은 단순히 누군가 옆에 있을 때보다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고 느낄 때 훨씬 더 강한 수행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는 집중력이 올라갔지만 누군가는 압박감 때문에 성과가 떨어졌죠. 결국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 보이는 나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공종 역시 혼자 있으면 쉽게 태만해지지만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순간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사회적 자기통제 효과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복잡한 글을 쓰거나 철학적 사고처럼 깊은 몰입이 필요한 작업은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작업은 뇌가 실수와 탐색을 반복해야 하는데 타인의 존재 자체가 무의식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중요한 건 카페냐 혼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뇌가 어떤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각성되는가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사람들 속에서 능력이 깨어나고 누군가는 완전히 혼자일 때 진짜 실력이 나옵니다. 카페에서 집중이 안 된다고 이상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 속에서 더 집중된다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뇌가 서로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타인의 시선을 연료로 삼아 자신의 집중력을 불태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카페에서 더 집중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더 집중되는 편인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